민주당에는 지금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총선을 48일 앞두고 사실상 컷오프된 판사 출신이죠. 이수진 의원 탈당을 선언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한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이 정도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한 이 부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 총선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가 그 판결에 의하면 너무나 이 결과가 너무나 좀 보여서 서울에 있는 중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미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 총선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백현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일단 저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를 둘러싸고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의혹까지 불거졌었죠. 이때 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1심 판결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재판부 설명을 살펴보면 이 김인섭 씨는 이재명 선거를 지원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얻게 됐다. 또 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의 이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도 최근 백현동 의혹 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 김인섭 씨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만큼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도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고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백현동 재판을 쭉 취재하고 있는 양은경 기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문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구조냐면요. 이 백현동 판결이라는 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이거든요. 배임수재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한테 청탁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돈이 이제 74억이라는 거고, 뭘 상대로 청탁을 했냐. 지금 백현동 사업에서 용도 변경, 그리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공사를 배제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업자가 청탁을 하고 김인섭 씨는 그 청탁을 정진상 씨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당시 시장을 만나거나 접하려면 정진상 씨를 통하지 않고는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핵심 권력이었던 거고, 그리고 김인섭 씨 같은 경우 판결문에 보면은 김인섭 씨가 그동안 그 선거를 도와준 과정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은 본인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굉장히 선거를 도와준 그 정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렇게 대놓고 쓴 겁니다. 그 이재명, 김인섭, 정진상의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을 했다라고 쓴 것이고, 이번 판결에서 나온 것은 청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청탁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 내용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용도 변경이 되고 지금 공사가 배제된 부분이 배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청탁과 이런 용도 변경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이고, 그게 배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 게 지금 남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 배제가 됐다라면서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 왜 탈당을 했을까는 명확하게는 또 얘기를 안 해요. 본인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누구냐? 이렇게 불러요. 아예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씨.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추미애 씨는 거의 뭐 10% 차이 나는 걸로 나왔고 그 지역에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죠. 저를 지지했던 주민분들과 당원분들이 승리의 길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라도 떼어달라 하면 하는 거고 저는 그분들의 애정과 그 노력을 끝까지 제가 지키고 존중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저러면서 점수 차이는 내가 그나마 덜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근거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에서 이수진 의원이 추 전 장관보다 다소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역 이수진 의원이 나경원 전 대표와 대결을 하면 이수진 의원은 37%, 나경원 전 대표는 41%로 이 오차 범위 안에 머뭅니다. 8%포인트 차. 예, 대략. 그런데 이 동작을의 추 전 장관이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나경원 전 대표와의 대결은 두 자릿수로 벌어집니다. 11%포인트 차. 예, 맞습니다. 추 전 장관이 33%, 나 전 의원이 44%인데요. 이 나 전 의원이 동작을의 공천이 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로만 보면 상대 후보로 누가 적절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수진 의원이 사실상의 이 컷오프가 되면서 민주당에서 추 전 장관을 이 동작을 후보에 투입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추 전 장관이 나 전 대표를 상대할 때 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 말했던 걸 종합해 보면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도 추 전 장관, 전현희 위원장, 이현주 의원 이렇게 여전사 3인방의 수도권 서울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에 각각 당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이 5선의 추미애 그리고 4선의 나경원 이렇게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성춘 정책위 부의장님, 이 민주당 입장도 살짝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뭐 추미애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백현동 사건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는 거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백현동 재판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들었는데 솔직히 설득력이 좀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치면은 그 몇 주간은 양두구육한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때부터 이미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는 다른 얘기하다가 본인에 대한 컷오프가 나온 이후에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그 이전까지 탈당 이전까지 컷오프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유령 여론조사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돌았을 때 이수진 의원이 꽤 불쾌했겠다, 좀 반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에 매우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컷오프 이후 탈당 이후에 하는 행보를 봤을 때 뭔가 공개될 수 없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하는 의원이라면은 우리 당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단 또 말하는 거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추 전 장관을 공천하게 되면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거는 이기는 공천이라는 그 명분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래서 컷오프를 했구나 할 수 있는 만한 후보를 좀 공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침낭까지 싸들고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근데 장소가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 지난해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략지역을 요청했다는 공관위 결정, 이거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의 횡포입니다. 이거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라는
본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노웅래 의원의 현재 상황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현재 재판 중입니다. 노웅래 의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처음엔 뭐 아니다, 뭐 마이크 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그걸 전제로. 자, 그런데 항의하는 방식이 단식 농성이에요.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예, 아까 저희 기자도 들어가서 이렇게 리포트로 보여드렸는데 어제 오후부터 이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재진들에게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반발한다 이렇게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친당을 옆에 둔 채로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 지정한 걸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 노 의원은 민주당 공천이 바로 잡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 고무줄 잣대 또 금품 재판은 자기만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공관위원장에게도 이 해명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고무줄 잣대 한마디로 이재명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둘 다 재판 중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분명히 뭐 지금 노웅래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단식이다. 그리고 지금 장소가 당대표가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택한 것. 이게 바로 이제 뭐 본인의 얘기에서 뭐 당의 결정에 항의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공천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1심에서 물론 아직 유죄가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본인 돈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지금 일부 인정을 했거든요. 예.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게 녹음된 날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게 뭐 뇌물이 아니라 본인이 정당한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도층에게 호소할 때 보면은 노웅래 의원 같은 분을 공천한다면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건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느냐. 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공천을 뭐 배제하려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려면 일관돼야 한다는 거죠. 수사받고 있는 사람, 기소된 사람, 재판 중인 사람, 1심 유죄난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을 다 배제하든지 아니면 지금 나는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최종 재판의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든지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 똑같이 적용하든지 아니면 다 배제하든지 해야지 아니할 말로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더구나 1심에서 유죄 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묻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를 공천을 준다면 당에서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노웅래 의원이 묻고 있는 거죠. 예. 자,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노웅래 의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저기가 당대표 회의실 옆에 그러니까 당대표실 옆에 회의실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렇게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최고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웅래 의원은 저렇게 침낭까지 갖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지금 와서 오늘 회의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른 최고위원들이랑은 또 뭐라고 할 건지 말싸움 분명히 날 텐데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들이 갑자기 야 여기 아니래 그럼 어디? 여기래 여기 어딘데요? 여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여의도 밖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민주당사입니다. 민주당사로 지금 최고위 회의장이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카메라 기자들이 일단 먼저 가서 빨리빨리 움직여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난감한 상황이 노출을 되는 거를 노웅래 의원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러설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아요. 참 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본인의 뭐 밥그릇 자리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으면 나도 이렇게 컷오프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야지
나도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노웅래 의원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금품이라고 이미 키워드를 쓴 이유가 딱 지칭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 혹이나 아니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금품 관련이 아니거든요. 예. 딱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건데요. 또 당에서 말하는 또뭐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노웅래 의원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돈 봉투를 안 받았다고 했다가 받았다고 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 조금 다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말에 일관성이 있다, 이걸 좀 차이점을 얘기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실과 인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기엔 사법 리스크는 사실 똑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뭐 똑같은 거다. 네, 국민들이 인식하기엔 사실과 또 다른 거거든요. 정치에서는 사실과 인식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에게 사법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마포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 지역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노웅래 의원의 정당성을 사라지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역구를 거의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틀 전에 정성호 의원이 예.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선거가 가장 절실한 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뭐 불출마합니까? 이런 질문에 모든 건 다 열려있는 카드다. 원래 이전까지는 정성원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예. 부적절하다. 뭐 이선 후퇴 불출마 모두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다가 이틀 전에 모두 다 열려있는 카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고 저는 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도부에 좀 의중이 아니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성 부위원장 민주당 측 입장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전직 총리들이 지금 이거 문제 있다라고까지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당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어제 갑자기 본회의장 끝나고 기자들 따라갈 때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혹시 불출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 이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반응이나 뭐 어떤 변화가 없은 것 같아요. 저는 사퇴론 지금 딱 선을 그으신 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퇴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퇴론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라는 건 당대표 사퇴. 예, 당대표 사퇴는 이선 후퇴론. 이거는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그때 이미 이재명 없이 할 것인가 이재명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미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 열차는 이미 떠난 것이고요. 예. 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럼 이재명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친문 세력도 포용해야 되고 다른 비명 세력도 포용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뭘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 그 두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재명만으로 해야 되거든요. 친명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공천 잡음이 나오는 부분, 뭐 친명 의원들, 비명 의원들이 뭔가 부당하게. 근데 그 지역들이 공교롭게 아직 공천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뭐 친명의 뭐 대표적 주자인 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에게 경선 기회 다 주고 이런 경선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 그런 잡음들은 있었지만 친문도 안고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태를 좀 수습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는 유지해야 된다. 단 아까 말씀드린 이 불출마 여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에서 파생된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깔끔하게 덜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사퇴하면 지금 뭐 갑자기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자, 지금 이 말씀하신 중에 뭐 정세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인데 그런데 아직 입장을 안 밝힌 분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고양이가 그냥 클릭했다고 하고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 입장을 안 밝혀요. 하지만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 교수님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냥 어제 기자회견 논조대로 계속 나는 간다, 기차는 간다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지금 제가 전제로 현재로서는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 정치라는 건 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봤다가 또 조금 더 지나서 그야말로 이런 지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의원들 그리고 중도층 정말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커진다면 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불출마하고 비례대표로 갈 거다. 네. 이런 얘기할 때 도저히 그런 건 뭐 상상이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과거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지금 위성정당 이재명 대표 얘기는 준위성정당으로 간다는 건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당이 민주당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탈당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생각해 보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여러 가지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천을 다 해놓은 다음에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겠다 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 일단은 불출마 선언해서 이걸 잠재운 다음에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출마, 그러니까 의원직을 안 갖는 불출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불허하는 카드 가운데 저는 가능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천에서 불출마, 계양에서 그렇죠. 불출마. 계양에서 불출마하고 다른 뭐 비례대표 간다. 이거는 1%라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정말 의원직을 안 갖는 완전한 불출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 그렇게 되면 이른바 방탄이 없어지는, 갑옷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즉시 구속될 수도 있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저는 도저히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탈당하고 본인이 이제 지역구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까 뭐 얘기하신 대로 많은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나도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그야말로 비례대표 쪽 준연동형 비례대표 쪽을 택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예.